오늘 방송에 초대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하즈 불안증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하신 교수님이시고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 주실 거고 또 전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에 있는 병원이죠. 요즘에 대구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에 계시는 조영훈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대구는 이제 좀 조용해졌나요? 예, 지금은 대구는 조용하고 오히려 다른 지방에서 환자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즈 불안증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로 말씀드린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하즈 불안증후는 무엇이고 또 하즈 불안증후의 증상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요.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 하즈 불안증후의 증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하고 진단이 오히려 잘못되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병들 좀 알아보고 또 하즈 불안증후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하즈 불안증후의 본 에크본 디지라고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이 병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 불안증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다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 이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 다리가 자꾸 뜬다든지 자꾸 움직이다든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든지 그때 다양한 증상으로 다리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이 뭔가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특징적인 거는 이러한 증상이 가만히 있으면은 악화되고 움직이면 좀 좋아지고 근데 재밌는 것은 또 밤에 악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처음에 다리가 이상해서 서글서글 기고 하지만 이게 이걸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 어디서 치료해야 될까? 이걸 잘 몰라서 환자분들이 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환자 보면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오는 환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지 정맥류라고 정맥류 수술하고도 오는 환자들도 있어서 병을 정확히 모르고 다리가 저리니까 MRI 찍고 여러 가지 검사하면 그쪽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게 돼서 진단이 늦어지는 환자들이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불안증후는 불편한 증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붉은 글씨로 처음 표시되어 있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휴식, 레스트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고 좀 움직이면 호전되고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이 있음으로써 다른 질환과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 불안증후를 정리하면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즉 졸리고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고 또 움직이고 나면 또 좋아지고 밤에 악화되는 이 네 가지 증상이 또 진단 기준이기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언제 주로 불편하십니까? 물으면은 꼭 자려고 누우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잠을 방해하는 그 특징이 또 여기서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 또 낮에도 좀 심할 때가 있는데 비행기를 오래 타거나 그렇죠. 또 기차를 오래 타고 가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맞습니다. 혹은 영화 볼 때 극장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고 다리를 자꾸 툭툭 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하여튼 이 특징은 움직이면 호전되는 특징이 있어서 극장에 영화 볼 때도 서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나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는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되면 신경이 자극되거나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다리가 더 저리고 아프고 어떤 경우에는 절기도 하는 증상이 만들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하지 불안증후는 밤에 자려고 눕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재미있는 슬라이드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동영상 좀 볼까요? 이 화면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이게 조금 어두워서 죄송한데 하지 불안증후 환자들이 주로 여기 보시면은
예,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발목 주로 발목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로 잠들 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불안증과 조금 다르지만 흔히 동반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돼서 하지 불안증 환자분들이 자세히 물어보면은 선생님 저는 자다가 자꾸 발을 찬다 움직인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저렇게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의 대부분이 저 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한 70% 정도, 80% 동반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는 하지 불안증후군 없이 단독으로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보면은 나이 든 분들이 많고 중환자실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 보면은 다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저러한 증상이 또 잠을 방해해서 병원에 오실 때는 선생님 다리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다리가 자꾸 이렇게 찬다, 움직인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을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이렇게 까딱까딱 그런 증상으로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두 질환을 잘 감별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뭐 환자들 보면은 자꾸 남편이 환자인데 부인이 와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병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다 보면은 맞습니다. 하시면서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이불을 자꾸 걷어차서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특히 겨울에는 이불을 자꾸 걷어차고 이불을 밀어내서 자기는 자꾸 깬다고 하는 보호자들의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는데 네. 실제로 하지 불안증 환자들이 다리를 자꾸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떨면서 자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심한 경우에서는 자꾸 움직이다가 깨기도 하지만 같이 잠을 자는 파트너가 보면은 같이 자려니까 그 수면장애 중에 대표적인 이제 코를 고는 증상도 같이 자기 힘들지만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 가진 분도 자꾸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다리를 움직이니까 잠을 방해돼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많겠습니다. 예. 주기적 하지 운동 장애는 밤에 잘 때, 특히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의 70에서 80%가 잠들고 자는 중에 다리를 주기적으로 떠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또 주기적 하지 운동 장애 약 50% 정도 환자에서 하지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교집합이 있기도 하고 따로따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이 이렇게 잘 때 다리를 떠는 거 외에도 낮에 깨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다리 떠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꼭 잠 잘 때가 많이 나타나지만 깨어 있을 때도 이렇게 각성 중에서도 다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운동을 보이는 게 있어서 항상 다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불편 증상이 있는지 같이 보고 이런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깨어있을 때도 다리를 습관처럼 다리를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리를 움찔움찔 거리는 증상이 낮에 깨어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들이 있고 잠들 때 다리가 저려서 잠드는 게 어렵다면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의심하고 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서론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조영훈 교수님하고 제가 안 지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같이 일해오고 또 수면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 저희가 그래도 우리나라 수면의학의 역사적인 일 하나 좀 중요한 일을 하나 만든 거가 2004년인가요? 네. 저희가 하지 불안 증후군 우리나라 전체를 유병률 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죠, 교수님? 네. 2005년에 아마 저희들이 처음 수면의학을 접하고 우리나라의 역학 자료에 조사되는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과연 한국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을까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으로 단위별로 조사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신해철 교수님하고 다른 수면 우리 학회에 관계된 그 당시에 좀 젊은 교수님들이죠. 같이 주축에 대해서 조사해서 훌륭한 결과를 냈는데 아마 요 다음 네. 슬라이드에 또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연구 내기 전에는 우리나라 일본,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데이터가 있었는데 대개 1% 이내였죠. 예. 서양에서는 10%가 넘었는데 아시아는
연구 결과가 1%밖에 없어서 아시아는 뭔가 좀 서양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결과는 예, 상대적으로 예. 한 7% 가까이 서양 중에서 독일이나 이쪽에 유럽 결과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또 그 이유는 좀 이따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7%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 맞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들 포함해서 7%라면 굉장히 흔한 거니까요. 오늘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자기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하질 불안증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